다짐 관리. 다짐 관리를 두 개로 할 거예요. 이 다짐 관리는 들밀도 시험 기준입니다. 평판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평판은 제가 기초 시절에 설명할게요. 기초 시간에 다짐도가 90%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고요. 95%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요. 90%는 노체, 노상, 뒤치용. 노상, 노체는 뭐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 기사로 돌아가야겠는데. 도로를 이렇게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형성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원지반이에요. 원지반이 채. 원지반이 노체예요, 노체. 그럼 노상은 어디냐? 여기서 여기까지. 노체 상부의 1m까지. 이게 노상입니다. 노체 위에 상부에 있기 때문에 노상이에요. 근데 얘는 층다짐을 이 95%는 20cm마다 층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30cm마다 층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상이 1m까지니까 층다짐을 얘는 몇 번 해야 됩니까? 5번. 맞아요.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층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층다짐에서 95%의 다짐도를 확인하고 가면 돼요. 이게 노상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보조기층이죠. 그 다음에 이게 포장. 포장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표층, 보조, 기층. 아니 기층, 표층, 기층. 중간층도 간혹 있는데 중간층이 잘 안 써요. 표층, 기층 이렇게 써가지고 포장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도로에서 또 다시 배우실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어찌 배울 거 중요한 건 이거다. 20cm마다 층다짐을 해야 된다. 다짐도는 95%다. 그리고 뒷체험에 대한 양질, 토사, 품질 규정은 여기 써져 있어요. 입자 크기, 채 통과량, 최대 입경, 투수 개수, 그 다음에 PI, 곡률 개수, 균등 개수. 이게 막 엄청 써져 있죠. 이거 좀 써보세요. 써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이건 숙제야, 숙제. 이건 무조건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다. 100%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모든 뒷체험에 다 쓸 겁니다. 모든 뒷체험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댐 공정할 때 어스필 댐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쓰는 거예요. 당연히 쓰는 거예요. 뭐 터널 할 때 뒷체험이 발생 안 되니까 당연히 발생돼요. 도로 할 때는 당연히 발생되죠. 왜? 이런 게 있으니까 도로도. 전문 공정 들어가면요, 양질토사 품질 규정 쓸 거 엄청 많아요. 토공 파트에서는 안 쓸 것 같으니까 당연히 쓰죠. 양질토사 품질 규정. 자, 그 다음에 다짐도 검사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넘겨봅시다. 그 다음 이제 배수시설이죠. 배수시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조물 배수, 지표 배수, 지중 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림 그렸을 때 자갈공법으로 뒷체험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드레인보드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교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배수시설, 옹벽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면 배수 옆에는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비교표를. 이 비교표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다 왔네요. 이제 딱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여기에 가보면 옹벽 붕괴시 문제점 및 대책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할 때 용어 시절에 용어를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형태 중에 60%가 6에서 70%예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공법을 묻는 거예요. 공법을 묻는 거. 공법을 물으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 시공유의사항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나열하고 그 다음 시공유의사항을 쓰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글로 써볼게요. 자, 시공 문제가 나오면 종류, 특징, 다음에 시공 유의사항이 나와요. 시공 유의사항은요, 간단합니다. 시간적인 아이템으로 갈 거예요. 시간적인 아이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로우가 있잖아요. 플로우. 저랑 플로우를 배웠잖아요. 플로우 배웠죠? 옹벽이 플로우.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말이 너무 빨라요? 나도 힘들어. 말 천천히 하고 싶어요. 시간적인 아이템 플로우로 가는 거예요. 시공 유의사항은 그러면 이게 약 3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사항. 문제점과 대책. 대책. 이게 약 40% 될 거예요. 70%죠? 거의 대다수의 형태가 이걸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나열식이라든지 기타. 나열식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콘크리트를 배우면 비파괴 시험을 배운단 말이죠. 비파괴 시험의 종류가 한 7, 8가지 돼요. 그럼 그거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파괴 시험의 종류를 쭉 나열하면 되니까 그게 나열식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총론이랄지 기타 등등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제점 및 대책.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많이 나와요. 문제점 및 대책 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점. 원인이죠, 원인. 원인, 검토, 대책. 으로 답을 쓰면 돼요. 문제점, 검토, 대책. 문제점을 쓰고 대책 방안을 수립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 되는데 가운데 검토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면 돼요. 옹벽이 붕괴됐어요. 옹벽이 왜 붕괴됐지? 문제점을 제안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검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활, 지원. 식도 있잖아요, 거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로 써도 돼요, 공식을. 숫자만 안전율이 뭐 1.5보다 크다, 작다 이 정도면 설명하면 된단 말이죠. 안전율이 틀렸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안 쓰면 문제야. 안전율을 안 쓰면 문제예요. 숫자로 틀리면 괜찮다. 쓰세요. 컨트롤 했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대책 사항을 세워주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제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공간적 아이템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 아이템이죠. 얘는 공간적 아이템. 공간적인 아이템으로 모르는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앞으로 모르는 문제 다 이걸로 접근할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공간적인 아이템. 자, 옹벽이니까 옹벽으로 그려봅시다. 옹벽이 있어요. 자, 옹벽이 붕괴됐어요. 붕괴됐어.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알려드렸죠. 뭐가 문제입니까? 몇 년간 놀았구만. 옹벽이 붕괴되면요, 주인공인 옹벽이 문제인 거예요. 옹벽이 문제야.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죠? 옹벽 앞뒤 점을 찾으면 돼요. 옹벽 뒤에 있는 기초음이 잘못돼서,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집안이 잘못돼서, 여기가 잘못돼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재 하중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력. 이게 공간적인 아이템이에요. 답쓰기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돼. 앞으로 모르는 문제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주인공 찾고 주인공의 전후 좌우를 찾을 거예요. 주인공이 옹벽을 찾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공간이 잘못됐다. 거기 아래 옹벽에 있는 집안이 잘못됐다. 벽면에 있는 하중이 잘못됐다. 하중과 배수 시설이 잘못됐다. 외력이 가해졌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누락에 대한 게 사라져요. 시공기술사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누락. 아이템이 누락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이템이 누락되면 점수가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다양성에 대해서 뭔가 아이템이 누락된단 말이죠. 이렇게 찾으세요. 어떻게? 공간적인 아이템. 자, 응용해 봅시다. 선생님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붕괴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도로가 문제야. 그 다음 그 집안에, 도로 아래 있는 집안, 그 옆에 있는 사면, 그 다음 또 삼재 하중.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교통,
신호체계 기타 등등 그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터널이 공개됐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터널 그 자체하고 예. 위에 상대하고 터널 위에 상자중 그리고 외력이 작용해서 오 그렇죠. 그리고 터널 하부 아 터널하고 그죠? 그리고 공기 그죠? 기타 봐봐 공부한 지 2주 된 사람도 이걸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은 마스터한 거예요. 뭐를? 공간적인 아이템을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 사항을 잡으면 나중에 편해요. 용어에서 쓸 때는 용어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서술형에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하나를 풀어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걸 잡아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소설을 쓴대. 대충 아무거나 쓴대. 근데 합격할 수준이 되잖아요. 소설을 써도 적용할 게 많아요. 왜냐면 대책 방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줄눈, 그 다음 뒤치험하면 아까 뒤치험 양재토사 품질 규정, 그죠? 재료 배합 시공 콘크리트 할 때 배합 그래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답을 쓸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학자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장에 어디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토질기술사니까 맨날 부른단 말이죠, 저를. 그럼 가면 저도 그렇게 말해요. 주인공을 자꾸 앞뒤 저를 이야기해줘.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대책 방안도 비슷하게 제안해 주죠. 물론 저는 다르게 제안하겠죠. 저는 전문 분야를 계속 하고 있고 업체 대표고 이 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봅시다. 문제점 및 대책 상황에 대해서 답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제점은요 30에서 40% 맞나요? 라서 이거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나중에 답 체크할 때 진짜 볼 거예요. 이거 쓰세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대책은 60에서 70%.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비율이야. 답안의 구성 비율. 3페이지다 치면 문제점이 적어도 3할에서 4할 정도 쓰고요. 대책은 6할에서 7할 정도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그리고 이 대책 방안을 한번 설명합시다. 대책 방안을 설계시 대책, 시공시 대책 나눠줘도 되고요. 이 대책의 성질은 사전적인 대책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잘하는 거예요. 붕괴되고 나서의 대책을 말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건 유지관리에서 할 거고, 시공시는 모든 답은 사전적인 대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 유의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책은 품질관리 유의사항이야. 왜? 사전적인 대책이니까. 이해되신가요?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옹벽 붕괴시 문제점 및 대책 방안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써져 있어요. 아 근데 대책 방안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책 방안을 시공 유의사항, 시공이잖아요. 옹벽이 붕괴됐어. 이렇게 공간적인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데 시간적인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어요. 시공에서는. 어떻게? 시공 유의사항을 대책 방안으로 쓰면 돼요. 그냥 시공 유의사항을 잘하자가 대책이잖아요. 선생님 어려우신가요? 무슨 말인지? 쉽죠? 그렇게 쓰는 게 더 괜찮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말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시공 플로우는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걸 그냥 쫙 나열하면 돼요. 대책으로. 플로우 쓰고 시공 유의사항을 그냥 나열해버리면 된다고요. 대책 방안.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 누워서 아 그게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해보시면 된다. 쉽죠? 조금 쉬었다가 보강토 몇 배울 거고요. 보강토 끝난 다음에 흑마기 가시를 배우고 마무리할 거예요. 좀 쉬었다 하시죠.